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화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리얼미터의 조작 여론이 조작임이 밝혀졌다입니다. 리얼미터의 조작 여론이 조작임이 밝혀졌다. 중앙일보 보던데요.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죠. 리얼미터 조사는 보면은 추세선이 별로 없어요. 추세선이 별로 없고 들쑥날쑥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진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여론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조사하면은 유리한 여론으로 바뀌는 게 바로 리얼미터였죠. 근데 저는 주로 보는 게 이제 한국 갤럽을 보는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항상 추세선이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는 추세선이 대부분 없죠. 그래서 한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한 기자가 방송사 기자인데요. 한 기자가 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투표층의 과대 표집, 즉 특정 집단이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가지고 여론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리얼미터의 특징입니다. 이게 한 기자가 폭로했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이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죠. 제가 이거를 방송하기 전에는 말이죠. 방송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왜 이런 정보가 한국당은 취합하지 못할까? 또 이런 정보가 왜 한국당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점이죠. 지금 한국당은 보면 말이죠. 정보가 잘 안 들어가요. 우리 조국 사태에 보듯이 정보가 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언론에서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의원들이 간신히 정부 기관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박지원이도 그렇게 정보를 많이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죠?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국당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해보죠. 문재인이가 올 2월 달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한국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국리스트가 문 대통령 문재인의 긍정평가가 51%, 52%, 부정평가는 44%, 45%였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1000명 중 537명이었다. 그죠? 근데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중 알고 있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31% 뿐이 안 돼. 31%. 그 당시 누가 나왔어요? 문재인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안철수 플러스 홍준표 하면은 60% 이상을 득표를 했죠. 그래, 문재인이 가져간 건 31% 뿐이 안 돼. 즉, 우리나라 국민의 31% 뿐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31% 뿐인 지지력이 없는 사람이 국민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있으니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지지할 필요 없다는 거지.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지, 우리는. 그죠? 그런데 보세요. 31%만이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한국리스트 여론조사에서 53.7%, 54%를 갖다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표본 모집에 들어가요. 조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 분포적으로 아무한테나 물어봐야 되는데, 문재인 응집력, 즉 문재인 지지자들이 54%나 응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31% 빼면은 20몇 프로가 조작이라는 거지. 문재인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은 31% 뿐이 안 돼. 근데 문재인 지지자가 54%나 들어가. 32%에서 뽑은 게. 그죠? 조작이지. 그죠? 1000명을 모집하면 316명만 문재인이 지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316명이 아니라 537명이 들어가. 조작이죠. 응? 그리고 또 리얼미터가 전화응답을 해요. 5월 16일 날 2주년을 맞이해서, 2주년은 하여튼 2년을 맞이해서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는데,
문재인의 긍정평가는 48.9%, 49%가 나오고 부정평가는 45.8%, 46%로 나와. 근데 이때도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이 53.3%나 돼. 과반 이상 54%를 갖다가 문재인의 지지자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이지. 그죠? 이것도 조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다 되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 8월 달에 한 방송사 간부 A씨면 말이죠. 부장, 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급은 그냥 간부라고 요새 잘 안 해요. 방송사 A씨가, 대형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대형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가 딱 아는 게 두 개죠.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의 차이점은 제 실정적으로 여론조사 응대를 한 사람 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형업체라면은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두 개뿐이 없어요. 자주 발표되고 표본 추출이 많이 가능한 데니까. 그냥 인원이 많다 이거야,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조사원이 A씨에게 물어요. 다음 조사 때도 선생님께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A씨가 하는 말이, 여론조사는 무작위가 원칙인데 응답자를 미리 정해서 전화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따지니까 조사원이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게 의도가 아니다 하니까 A씨가 또 반박을 하죠. 그래도 방송사 간부인데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조사업체들이 말로는 무작위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라는 방표막이 뒤에 숨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응답자 표본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 하면은, 특히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 갤럽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갤럽 여론조사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받아봤는데,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전화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즉 누구한테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대답을 하면은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리얼미터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해봤어요. 그럼 나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막 화를 내죠. 이것들이 하고 전 그래요. 이것들이 어디서 이런 조작을 하냐고. 똑같은 말을 하죠. 이 방송사 간부 A라는 사람하고 저는. 이 사람들아 그게 말이지. 이거 여론조사라는 무작위 아니냐? 너희가 1000명을 뽑던 2000명을 무작위로 때린 다음에 무작위로 전화 건 다음에 근데 왜 나한테 또 전화해? 이렇게 말을 해주죠. 전 리얼미터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한 서너 번 받은 것 같아요. 한 2년 반 동안. 서너 번이 한 다여섯 번 받은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도 전화 오고, 강남구에서도 전화 오고, 웃기는 것들이야. 왜 그런 데서 전화를 하고 지랄들이야. 그 다음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받고, 근데 그 문재인과 관계된 여론조사는 한 3번 정도 받았나 그래요. 한 번은 리얼미터를 전화를 받았고, 리얼미터한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문재인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문항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지랄하면서, 이런 게 무슨 여론조사냐?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되지. 끊어! 하고 끊었어요. 리얼미터한테.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또 여론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유선으로 받습니다. 저는 주로. 한국갤럽이 유선으로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한 20분 내지 30분 걸리더라고. 한 20분은 걸린 것 같아요. 한국갤럽은. 그래가지고 전화를 계속 물어보면은 제가 그건 이래서 틀리고 그건 이래서 틀리고 그건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틀리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이게 대통령이냐 말이지. 그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한국갤럽에서 그 조사원이 여성이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참 특이하시다고. 전부 다 100% 부호를 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화하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걸려지게 전화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한국갤럽은 그러더라고. 계속 나쁜 이야기를 해주니까 문재인한테 다음에 전화 드려도 돼요? 그래. 아니 그건 당신들 마음인데 무작위로 걸리면 내가 받지. 근데 나를 꼭 집어가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제가 그냥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제 유튜브가 5개월뿐이 안 됐어요. 이제 5개월 다 돼가는, 항상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여론조사는 밑바닥 인심을 못 헛는다. 지금 당장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한국당이 압승이다. 그러나 5, 6개월 후에는 한국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질 확률이 많아, 지금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근데 현재 하면은 압승이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전부 다 사표를 던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공수처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아주 골 때리는 게 하나 나오죠. 그죠? 초창기에 10월 21일 날에는,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 체계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딱 두 개를 대비시키죠.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니야? 대통령의 권력 강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수처 법안에서 찬성을 한다가 51%, 반대를 한다가 41%, 10% 차이가 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론조사를 했으면 공수처 법안은 반대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또 이제 그래.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싹 말을 바꿔버려. 문제를 빼버려. 대통령 권력 강화를 빼버려. 그러니까 일반인을 제외한 상위 1%를 갖다가 따로 조사하는 공수처 법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찬성한다는 게 많지. 누구한테 물었어요? 일반인한테 물고 일반 서민 중산층들이 대부분 대답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찬성이 61%, 반대가 33%. 이게 역전을 시켜. 이게 말이죠. 이게 리얼미터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리얼미터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예를 많이 들었는데 중앙일보에서 다른 건 설명할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설명드렸죠. 문재인이 하는 뭐에 대해서, 문재인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비판을 안 받을 내용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지금 리얼미터나 일부 다른 것도 조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믿지 말자 여론조사, 다시 보자 여론조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영명이었습니다.